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주말에 삼계탕을 먹었는데 맛있겠죠? 맛있었어요. 고들빼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들 더하기는 없나? 엥? 어쨌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1살 어린 28살입니다.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올해 29살이기도 하고 여자친구 부모님의 재촉 아닌 재촉도 있어서 결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도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올리는 글이니 주작이네 뭐네 하실 분들은 미리 뒤로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자취를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도 대학생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거는 여동생이 2분 먼저 태어나서 남동생보다 누나라는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자친구가 원래 남자였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이유는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하던 날은 제가 여자친구랑 산책을 하며 제 모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여기 내 모교인 거 기억하지? 라고 말하면서 졸업사진 보여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 괜찮아. 랍니다. 연인 사이면 보통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과거 얘기 학창시절 얘기를 꺼내는 걸 안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제가 먼저 여자친구한테 졸업사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못생겨서 싫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쌍수를 했다고 해서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하게 된 날은 여자친구 어머니가 올린 글을 본 날입니다. 제 생일에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친구 편으로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여자친구한테 어머니 번호를 물어봐서 전화를 드렸고 감사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카톡에 자동으로 연결이 된 건지 새로운 친구의 어머니 성함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을 구경하다가 카카오 스토리를 구경하게 됐는데 생일 축하 게시물을 비롯하여 몇 안 되는 게시물 중에 눈에 띄는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8년 전 게시물에 명품 스카프 사진과 함께 우리 장남 방석이가 해준 선물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방석이라는 이름이 처음 들어본 이름이어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려다가 남의 카카오 스토리를 훔쳐본 게 조금 음침하게 보일까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 남동생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증거 수집하느라 캡처해뒀고 아직도 어머니 계정에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심한 날은 여자친구 여동생의 호칭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최근 일인데 장마 기간에 여자친구 자취방에 곰팡이가 많이 쓸어서 최근에 작은 공사를 했고 마무리 작업으로 페인트 도배를 할 때였습니다. 페인트 칠은 별로 힘들지 않은 작업이어서 돈을 아끼려고 저와 여자친구의 동생들 총 4명이서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한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며 연두색 같은 초록색 페인트를 들고 왔는데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오빠가 그런 색을 좋아해?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여자친구 여동생이 평소에 저한테 존댓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자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누나가 고른 거겠지. 라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수습을 하는데 저를 쓱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아닐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다 보니 끝도 없이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 키가 172입니다. 작지 않은 키인데 키 큰 여성분들도 많으니 평소에는 당연히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어깨는 넓진 않은 것 같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본인 가족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혼전순결을 지키고 싶다고 했었고 저는 여자친구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잔 적도 없는데 이젠 이것마저 의심이 듭니다. 집에서 십자가나 성경책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여자친구 동생들도 굉장히 잘 챙겨줬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을 하기엔 너무 찝찝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입니다. 결혼 이야기 꺼내면서 웨딩 검사 같이 받자고 하세요. 트젠이면 자궁은 없잖아요. 위에 3가지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걸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걸 봐서 평소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남자라고 의심을 계속 하고 계셨나봐요.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젠인 거 속이고 결혼까지 가는 거면 님한테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쎄한 거 자체가 일단 거의 남자 맞는 거 같은데요. 은연중에 촉이 여러 번 왔으니 그런 거겠죠. 정말 검사 한번 받자고 해요. 여자인 제 입장에서는 먼저 선뜻 검사 받자고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남자였을까 의심하게 된 3가지 이유가 결정적이었던 거네요. 그걸 제외하고도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여자친구 부모님이 재촉 아닌 재촉까지 한다 하고 만약 진짜 트젠인데 혼전순결이니 뭐니 핑계로 숨기고 결혼한다면 그건 사기 결혼이에요. 여자친구가 남자였는지 먼저 물어보지 말고 우연히 카스 보게 된 걸 얘기하면서 장남이 누군지 먼저 물어보는 걸로 얘기 시작해보세요. 후기입니다. 평소에 남의 글을 읽기만 하거나 댓글만 남기던 사람이라 글솜씨가 많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고 이런 일은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더더욱 두서없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겨우 한마디 하는 성격이라 급하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시친에 어떻게 남자가 글을 남겼냐라는 댓글도 몇 보였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12년지기 여자인 친구 아이디를 빌려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라서 유일하게 그 친구에게만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모든 댓글에 답변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기를 이렇게 남기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매우 혼란스럽지만 제가 댓글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 사건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글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동안은 그냥 여자친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라고 적기도 좀 그렇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여자친구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1년 동안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며 사귄 거였습니다. 여자친구 말로는 대학 휴학하고 수술받았다고 하네요. 사실 더 이상 여자친구 말을 못 믿겠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에 반대가 있었지만 막무가내로 진행했고 아버지랑은 손절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동생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가끔 가다가 호칭 실수를 한다든지 가끔 상처를 주는 말실수 정도는 한다고 하네요. 이젠 걔네가 진짜 동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는 여자친구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일부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였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실제로 제 여자친구에게 재촉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지어낸 말은 아닐까 이마저도 의심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 몇 명 낳고 살까?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여자친구에게는 카카오 스토리로 떠봤습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성인 돼서 부모님께 처음으로 해드린 선물 뭐야? 라는 식의 질문을 던졌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뿌듯해하는 얼굴로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명품 사드렸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식은땀 줄줄 났는데 최대한 차분하게 그럼 너 방석이가 누군지도 알겠네? 라고 물어봤고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그게 누군데? 라며 시치미를 떼더니 제가 카카오 스토리 캡처를 보여주며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대답해주라 라고 말하자 여자친구가 당황하더니 정색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과를 하며 다 실토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건지 엄청 화가 난다거나 막 슬프거나 하진 않지만 이렇게 글로 적으니 소름 돋긴 하네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저희 부모님께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헤어졌다고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한두 살 먹어갈수록 연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었는데 여자 아닌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니 이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또 여자친구 신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적으니 여자친구 신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자친구는 사실 남자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의심했던 부분이니 욕먹더라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손과 발은 티가 나는데 어떻게 남자인 걸 모를 수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손이나 발 크기는 여자친구의 키가 172다 보니까 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은 아무리 커봤자 저보다 작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고 손가락도 얇고 길어서 전혀 의심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부도 하얀 편이라서 더욱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놈들 중에서 그렇게 하얀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 사이즈도 운동화 255 정도 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주변 여자들도 많이 신는 사이즈라서 더더욱 의심하지 못했었습니다. 참고로 저한테 아이디 빌려준 친구도 250 신고 저희 어머니도 널널하게 신으실 땐 260 신으십니다. 또 뼈대나 어깨나 덩치에서 티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부분은 본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좁았어요. 보통 여자 정도였고 남자 어깨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요. 뼈대도 얇은 편입니다. 엄지랑 검지 두 손가락만으로 팔목이 잡힙니다. 그리고 목소리 관련 댓글이 가장 많았는데 제 여자친구 목소리는 코맹맹이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근데 의심할 만큼 거슬리진 않았고요. 비염이 있다길래 그냥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학창시절부터 목소리가 여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 땐 놀림을 많이 받았었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마저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댓글들을 읽고 지금 생각해보니 생리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네요. 이건 제가 놓친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신체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는 얘기하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증이나 종교 관련 이야기인데 여자친구랑 술 마시러 술집을 간 적이 있는데 하도 사고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늙어 보여도 민증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전날은 술이 먹고 싶어서 주점에 찾아갔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민증 꺼내든 걸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확인해보겠다는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의 민증 구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증 사진이나 구경하지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구경할 생각은 못했을 것 같네요. 제 주변인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인데 술 담배하는 사람들 꽤 있어서 이런 걸로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또 혼전 순결 관련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29살 먹고 그걸 어떻게 참고 있냐 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혼전 순결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제 여자친구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원해서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지 29년 살면서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켜준다는 게 주작이라는 분들은 잠자리 때문에 연애하시나요? 이 부분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여자친구의 이름은 당연히 가명이었고 어머니 카스에 있었던 방석이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불러오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칠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여자친구에게 가명은 혼자 지어낸 거냐고 누가 지어준 거냐고 물어봤는데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을 때 썼던 이름이랍니다. 이름이 가명이었던 것보다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혼전순결 주장하던 여자친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글 쓰다 보니 또 두서없이 쓴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싶습니다. 심적으로 타격이 크네요. 너무 힘 빠지고 화도 나고 소름 돋고 그러지만 결혼을 생각했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했었기에 그냥 놔주고 각자 갈 길 가려고 합니다. 이게 그나마 제가 편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보수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때 남자였던 사람과 결혼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글솜씨 없는 제 글 읽어주시고 댓글로 조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술집에서 일하다가 돈 벌어서 수술하고 술집 나와서 평범한 남자랑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딥니까? 결혼까지 안 했잖아요. 용기 가지시고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이건 확실히 여자분이 잘못한 게 맞는 듯. 자기가 성전환을 했다면 사귀기 전에 솔직히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여태까지 숨긴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그분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글쓴 분의 글을 보면 성품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사귀기 전이나 초반에 말했다면 수용하셨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앞으로 사람 만나기 힘드실 텐데 더욱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맨 처음으로 생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보라는 댓글 썼던 사람이에요. 결국 밝혀졌구나. 그래도 더 진행되기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마음 잘 추스르시고 시간이 지나서 좋은 여자분 만나길 바랄게요. 이런 일 진짜 생길 수 있어요. 나 자취할 때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는데 정말 이뻤어요. 키도 74였고 성형한 티가 살짝 나지만 그때 사람들이 눈, 코 정도는 다 하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고 몸매도 진짜 이뻤어요.
저를 너무 잘 챙겨줘서 우리 본가에도 데려가고 성격 좋고 애교 많아서 우리 엄마도 좋아했네요. 본가가 시골이라 농촌일 도와주러 내려갔다가 오빠 놈이 언니를 봤는데 한 놈에 반해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언니가 싫다고 했어요. 그 언니도 트젠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전혀 티가 안 났어요. 마지막 공사하러 간다고 끝나면 연락할게 하더니 연락은 없었는데 어디서 잘 살고 있으려나?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글 처음 써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 되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아기 낳고 한 4년 정도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한 1년 반 정도 회사 다니고 얼마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우선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이 저희 둘 다 성인 되고 얼마 후에 이혼을 하셔서 다들 따로 사십니다. 그리고 저는 외동, 남편은 3살 아래 여동생이 있고 솔직히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은 하나도 못 받고 시작했어요. 좀 서운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집도 뭐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고 남편도 성실하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낸다고 전세 얻는데 보태라고 2천만 원 주신 거랑 대출받고 해서 진짜 조그만 전세 얻어서 살게 됐고 가전제품이랑 가구 이런 건 다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샀고요. 그렇게 한 3년 살다가 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조금 큰 집으로 옮겨서 현재 살고 있어요. 신우랑 관계 처음부터 좋았던 편이고 1년 전 그 일 있기 전까지도 잘 지낸 것 같아요. 신우가 저희 결혼하고 한 1년 뒤에 결혼했는데 직구하고 하면서 한 3주 정도 지낼 곳이 없어서 제가 흔쾌히 저희 집에서 지내자고 했고 마침 그때 첫 아이 태어나고 몇 달 안 돼서 남편이랑 주말 부부로 지낼 때라 적적하지도 않고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더 친해졌던 것 같고요. 신우네도 결혼한 뒤로 신우 남편, 시엄마 이렇게 해서 자주 보고 저희 집에서도 자고 갈 때도 많았고 신우네 애기 낳고 조금 덜 보긴 했지만 저 직장 다니고 하기 전까진 뭐 자주 보고 지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봤으니까요. 신우네랑만 따로 볼 때도 많았지만 대부분 시엄마도 거의 같이 봤는데 사실 저랑 저희 남편은 어머님 집도 몰라요. 혼자 사는 친구 집에 얹혀 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어디 사시는지 사시는 집 앞에 가본 적도 없고요.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도 알아서 뭐하게. 너네끼리 잘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면 된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세상 쿨하게 말씀하셔서 남편도 내심 서운해했는데 신우는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그래요. 일단 시엄마랑 신우랑 관계는 겉으로 볼 땐 엄청 사이좋고 잘 지내는 편이었고 제 주변 사람들조차 의아해할 정도였죠. 너는 신우랑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 신우랑 시엄마가 왜 그렇게 집에 자주 오냐? 안 불편하냐? 사실 세세하게 서운하고 좀 그런 건 있어도 안 좋은 마음 생길 정도는 아니었고 어머님도 오시면 저 힘들다고 나가서 밥 먹거나 시켜 먹거나 했는데 이게 직장생활 시작하고 나면서 그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 저도 사실 주말에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일요일 아침에 불쑥 단톡에 오늘 뭐하냐? 점심이나 먹자. 집 근처다. 차나 한잔하자. 이런 식의 만남이 많다 보니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남편 선에서 커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남편이랑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암튼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양가 부모님이 따로 사시다 보니 명절이나 뭐 어버이날, 생신 이럴 때도 참 바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장남이시고 시골에 시할머니도 계셔서 명절 땐 늘 시할머니 댁에 갔는데 아버님이 직업 특성상 명절에 못 내려가세요. 그래서 저희만이라도 가는 거였어요. 시할머니 댁은 명절에 많이 안 막히고 가도 대여섯 시간 거리예요. 어머님은 이혼하셨으니 당연히 안 가시고 명절에 저랑 작은 어머님, 시할머니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그랬어요. 올라오는 길에는 저희 친가가 있어서 설이나 추석 둘 중 한 번은 들러서 밥 한 끼 먹고 오고 그래서 저희 친정아빠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고요. 그렇게 서울 올라와서 시아버지랑 신우네랑 약속 잡아서 또 밥 한 끼 먹고 친정엄마한테 갔다가 또 집에 오면 시어머니랑 신우네 또 보고요. 연휴가 길면 자고 간 적도 몇 번 있고 아니면 연휴 앞뒤로 본 적도 있어요. 아무튼 안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늘 이런 패턴이라 어머님이 항상 저희가 고생이라고 하셨고요. 보니까 작년 설 연휴가 2월 15일부터였네요. 작년 1월 말쯤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좀 크게 나서 폐차 처리하고 새 차로 계약해서 출고가 2월 말쯤이라 2월엔 거의 뚜벅이 신세였는데 연휴 전전 주말 그러니까 2월 3일 남편 친구들 모임이 신우네 동네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모임 들렀다가 신우네도 갈 생각으로 애기 둘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죠. 신우네랑 저희 집은 경기도 끝에서 끝이에요.
그때도 어머님 같이 가셨고요. 저녁 모임 잠깐 갔다가 신혼에 가서 야식 시켜서 맥주도 한잔하고 기분 좋게 다음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신혼애랑 시엄마랑 괌으로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다녀오시고 어머님이 연휴 시작 며칠 전에 회사 앞으로 오신 거예요. 점심이나 먹자고. 여행 가실 때 남편이 용돈 쓰시라고 50만 원 드렸었는데 그걸로 본인 시계도 사시고 신우랑 시엄마랑 저랑 커플링도 사셨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설에는 차도 없고 하니 시할머니 댁 가지 말고 쉬어라. 시골 안 가니까 방순이네랑 밥이나 한 끼 먹자. 라고 말씀하시길래 알겠다고 하면서 일요일 점심 괜찮으시냐고 해서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신우한테도 카톡으로 어머님 만나서 선물 받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설 때 일요일에 점심 먹는 거 괜찮냐 하니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설 연휴가 목금토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 때 단톡에 토요일에 보는 거예요? 일요일에 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보기로 한 거 아니냐, 토요일이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 그럼 우리가 친정 와 있으니까 토요일에 신우네 동네 가까운 시내에서 보는 게 좋겠다 했죠. 저희가 차가 없으니 들어가는 길에 볼까 한 거였고요. 일요일에 보자고 한 건 친정엄마가 토요일에 저희 태워다 준다 해서 그런 거였고요. 근데 갑자기 신우가 식당에서 세배를 할 순 없을 것 같았어요. 이러길래 아 그럼 어쩌라는 거지? 하니까 남편이 그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하고 답을 보냈는데 그냥 다음에 봐요. 라면서 단톡을 나가는 거예요. 진짜 어이상실. 저희 남편, 신우 남편, 시엄마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는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렇게 톡창 나가버리고 결국 일요일에 시엄마만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방순이는 왜 안 왔어? 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 꺼냈는데 시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약간 화내시는 말투로 니네가 동생 입장 생각해서 명절 때라도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면서 신우 입장만 계속 얘기하시면서 걔가 명절에 시댁 갔다 와서 친정이라고 갈 데도 없는데 오빠 집을 친정으로 와야지.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 때라도 너네가 걔네랑 스케줄 맞춰서 1박 2일로 명절 지내고 해라. 그래서 저도 참다가 어머님한테 서운해서 말씀드렸죠. 어머님 자꾸 아가씨 입장만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매번 시할머니 댁 갔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 이렇게 따로 다 봐야 하는데 아무리 어머님이나 아가씨랑 사이가 좋고 편하게 지낸다 해도 저도 아무래도 친정에서 지내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왜 저희 집이 친정이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최대한 예의 갖춰 말했는데 그래도 좀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서운하다. 이제 알았으니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말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신우한테도 시엄마한테도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일 하나로 나쁜 며느리 된 거죠. 결혼해서 명절에 안 본 적도 없고 명절 외에도 자주 보고 자고 간 적도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 2주 전에도 만나서 얼굴 보고 했는데 신우는 빈정상한 티 내면서 톡창 나가버리고 시엄마는 와서 딸 입장만 대변해주고 설 때 안 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밥이나 한 끼 먹자 하셔서 그러자고 하고 약속까지 다 잡았던 건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화나는 걸 떠나서 서운하고 서럽고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전날은 대충 마무리되고 어머님 가지고 며칠 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동생 카톡 다시 초대하라 해서 단톡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그냥 다 아무렇지 않게 안부 묻고 하는데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대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신우를 안 보게 된 결정적인 두 번째 사건이 생겼습니다. 4월 말쯤 남편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신우한테 카톡 온 걸 보게 된 거죠. 진짜 이거 보고 손이 떨려서 내가 미안해야 할 일이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한 건데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 거야? 오빠도 중간에서 피곤해하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알던 오빠로 돌아오라고. 오빠도 오빠 와이프랑 자식이 더 중요하겠지. 당연한 거야. 너무 눈에 보이게 오빠처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도리 잘하고 살면 누가 뭐라고 안 해.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지도 않고 풀고 자지고 할 것도 없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거에 또 빡쳐서 그만. 언니 성격도 만만치 않은데 나도 한뚝배기 하는 거 모르나 봐.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했길래 이런 톡을 받았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직접적으로 뭐라 한 적도 없어. 얼마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5월 초에 뭐 어린이날도 있고 생일도 있고 하니 동생네랑 날짜 맞춰서 보자고 하시길래 아니 그래도 그때 맘 상하고 한 게 있는데 미안한 건 미안하다 해야 하고 풀 건 풀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가족끼리 풀고자 시고 할 게 뭐 있냐는데 그때 방순이가 옆에 있었던 거야. 라는데 옆에서 듣고 자기 오빠한테 카톡을 저렇게 보내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설 연휴 때 있었던 일과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이며 사실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도 없고 신우도 뭐 썩 잘한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자기 딴에 그동안 뭐 맘에 안 드는 게 많았던 다 됐고 오빠네가 설령 못한다 해도 누나도 아니고 동생이 저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문자 사건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그냥 좋게 넘어가자라고 했고 진짜 안 보고 살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난 거죠. 근데 결혼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많았대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오빠한테 이것저것 막말해놓고 얼마 있다 지 기분 풀리면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근데 저까지 들먹거리면서 비아냥대니까 남편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제 입장이나 감정을 많이 이해해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만약에 자기 가족 두둔했으면 어땠을지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암튼 이러고 진짜 한동안 부글부글 소갈이 하다가 주기적으로 자잘한 사건들이 계속 생겨서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진짜 하고 싶은 말 안 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신우한테 대놓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많았는데 참는 게 이기는 거란 생각으로 참고 또 참고 있는 중이고 여태 그 일로 신우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안 볼 거 속 시원하게 따지고 안 보고 살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곧 있으면 또 지긋한 명절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소연해봅니다. 최대한 줄여서 중심적인 얘기 위주로 썼는데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시간 봐서 자잘한 얘기도 나중에 한 번 더 올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주신 거 보고 카톡 받은 이후의 일들 조금 추가해요. 저희 남편도 그냥 일십하고 그러고 얼마 있다 남편이 친척 결혼식 갔다가 신우랑 마주쳤는데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고 남편이랑 애들, 어머님만 가셨어요. 또 아무렇지 않게 와서 말 걸고 앞에서 알짱거리길래 그냥 개무시했대요. 그리고 중간에 또 몇 가지 일 있는 건 생략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어머님이 신혼에 이사했다고 같이 가자고 연락하신 거 진짜 저도 모르게 갑자기요 어머님? 이랬네요.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리네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그냥 풀고 지내라. 라고 하셔서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정확히 말씀드렸고 남편도 아직은 그럴 마음 없다고 엄마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다네요. 저한테도 남편이 걔 안 보고 살아도 나는 상관없는데 엄마는 좀 짠한 게 있긴 하다. 라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 입장이 우선이고 자긴 제 편이란 식으로 말해주고 그래요. 저도 정말 댓글 주신 분들 말처럼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또 신우네랑 엮이는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 자체도 너무 짜증나고 그래요. 암튼 속 시원히 댓글 주신 분들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케이스. 어미나 딸이나 세상 경우 다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알고 보니 경우 없고 뒤통수 치는 인간이네요. 이혼해서 자식 며느리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르고 신우의 친정이 왜 오빠 집입니까? 엄마 집이나 아빠 집이지. 보니까 본인 아빠는 챙기지도 않는구만. 경우를 찾고 그래. 그런 신우이 친할 필요 없으니 같이 하지 마세요. 또 뒤통수 맞습니다. 남이 낫지. 쌈 싸먹는 소리 하고 있네. 지 엄마 아빠한테는 지나 잘하고 살으라 해요. 그리고 오빠한테 하는 말본세하고는 남편한테 여동생 버릇없는 거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확실한 내 편 만드세요. 신우하고 안 보고 살면 올케 입장에서는 편한 일입니다. 오히려 잘 됐네요. 엄마 아빠 살아있는데 왜 오빠네가 친정이야? 저 엄마도 웃기네. 자기가 이혼한 걸 왜 아들 보고 책임지래? 딸이 친정을 가고 싶으면 엄마 집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오빠 집이 친정이야?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엄마가 이혼하고 아들 며느리 딸이 자기와 연락하고 지내면 엄마 집에 초대하고 아들 딸의 테두리가 되어야지. 아들 딸 편한 대로 갖다 붙이기는. 며느리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욕먹으면 딸아들 100번 잘못하다 한 번 잘해도 자식 편이에요. 그냥 좋은 며느리 되길 포기하고 할도리만 해요. 추석, 설날, 어버이날, 생신 때 1년에 4번만 보고 사세요. 신우이 저러는 거는 시모타지 큽니다. 부모인 자기네들이 가족을 파탄내놓고 따지자면 명절에 자식들 붕 뜨는 건 자기 탓이지. 게다가 어디서 붙어 사는지도 몰라. 자식들이 찾아갈 수도 없고 그걸 너희 오빠가 자기 집사람만 챙겨서 너가 있을 곳이 없다는 식으로 오빠 탓으로 또 결국의 원인을 글쓴이에게 돌리네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남자였던 사람하고 사귄 남자 이야기네요.
예전에 하리수 성대모사 할 줄 알았었는데 지금은 못하겠네요. 실제로는 성전환 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소리로 티가 나지 않나? TV에서 보면 톤이 다르던데 자연스러운 분들도 있나? 어쨌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도 속이고 만나신 거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속이고라도 만나고 싶으셨겠지만 두 번째 사연은 남편이 쓰니 편이라 다행이네요. 신우에 관련된 비슷한 사연들이 많고 다른 사연보다 무게감은 떨어질 수 있지만 쓰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된 일이었겠어요. 남편분과 행복하게 잘 사세요. 구독자님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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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나는 방구 방순이도 항상 행복하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자 아닌 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진짜로 뻥이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